재판부에서 이상한 공지를 했어요. 맞아요.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설명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. 웬만하면 재판부에서 이런 공지를 내는 게 이례적이잖아요. 그쵸? 지금 재판부에서 이상한 공지를 했어요. 맞아요. 이거, 설명 자료 안 낸다고. 설명 자료 안 낸다고. 이거부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웬만하면 재판부에서 이런 공지를 내는 게 이례적이잖아요. 그쵸? 지금 이재명 대표 맞죠? 1심 때도 11월 15일에 선고하면서 바로 설명 자료 나왔었고 며칠 네. 전에도 뭐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그 이전에 검사 3인 감사원장 다 헌재에서도 그 보도 자료 설명 자료 같은 건데 그거 네. 다 내거든요. 왜냐면 판결문이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기자분들 언론 보도 빨리 속보 써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써서 주는데 어저께 저녁에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설명 자료 안 나갈 거다. 이게 공지가 나와서 예. 제가 읽어드릴게요. 네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정신없는 이게 어제 오후에 나온 공지입니다.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, 우리 강냉이 식구 여러분들, 정신없는 오후에 한 가지 안타까운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.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설명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. 저도 얘기는 해봤지만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 공보관이 가능한 빠르게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. 일정 챙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건 보니까 각 출입처에 보면 간사가 있잖아요. 기자들 간사가 있어요. 기자를 대표하는 간사. 그래서 각 공보관실하고 연락도 하고 하는 기자단 중에 그 대표 격인 간사를 뽑거든요. 간사가 공보관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 간사단이 기자들한테 공지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. 준비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판결문은 미리 나와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 보면 판결문을 그 공보판사에게 미리 하루 전쯤에 보내줍니다. 그러면 공보판사가 그거 내용들의 핵심들을 모아가지고 3장에서 4장짜리로 판결 요지와 판결문을 설명 자료, 보도 자료를 미리 만들었다가 판결 딱 시작하고 주문이 딱 끝나면 바로 기자들한테 릴리스를 합니다. 왜냐하면 기사를 써야 되니까. 맞아요.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자,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. 굉장히 이례적인데 저는 여기서 한 2가지 정도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설명 자료를 일단은 안 내겠다. 네. 그것은 일단 판결은 선고한다.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저는 판결 첫 번째. 선고가 연기될까 봐 그게 그게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. 위헌법률심판 제척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직전에도 연기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. 안 나갈 수도 있고. 안 나갈 수도 있고 판결 선고일 날 그날 바로 또 연기하기도 해요. 원래 재판 판결 선고로 들어갔다가 그런데 판결은 선고한다라는 것 첫째. 둘째는 그러면 그 설명 자료가 필요 없는 정도로 이게 간단하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심 판결문을 2심 판결문이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토시를 조금 바꾸는 경우, 그리고 굳이 뭐 좀 문장이나 맥락이나 이런 거 조금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1심 판결문을 원용할 때 설명 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1심 판결문과 다른 결론을 내고 다른 이유를 내가 왜 1심하고 다르게 결론을 내리느냐를 설명해야 되면 그게 복잡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. 맞아요. 왜냐하면 1심에서 백현동 부분은 조금 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김문기 안다 모른다 부분은 사실상 당시 뭐 법조계에서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한번 있었잖아요. 그 재판부에서 요청을 해서 검찰에서 신청하고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인데 오히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. 그러면 복잡한 판결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뭐 구체적 교유행위에 대한 것을 부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무죄가 나온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.
그렇죠. 더 간단하게 더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네.